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1,000채 이상의 주택과 업소가 전소됐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초강경 반이민법을 시행하고 나서 거센 이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미국 내 은행들 30군데에 대해 위험 경고장을 발령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81%나 주 4일 근무 시에 가장 생산적이라고 답하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수사해온 연방검사가 특별검사로 격상돼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초대형 산불로 5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1,000채 이상의 주택과 업소가 전소돼 천혜의 휴양지에서 잿더미 지옥으로 바뀌는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하와이가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산불로 대재앙의 참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의 주요 4개 섬 가운데 마우이 섬에서 크게 3곳의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택가 사업장, 자동차 등을 모조리 화염으로 집어삼키며 전소시켰습니다. 마우이 섬은 천혜의 휴양지에서 화염과 매연, 잿빛과 검은 잔재로 뒤덮인 잿더미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대재앙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적어도 3군데에서 초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섬 전체로 번지면서 주택이나 사업장, 세워둔 자동차까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렸습니다. 마우이 섬의 초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한 55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실종 상태에 있어 화마의 희생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1,000채 이상의 집과 업소들이 불에 타 전소됐거나 파괴됐습니다. 세워두었던 자동차들도 상당수 불에 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도 리하이나 지역이 거의 잿더미로 변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패키지인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등이 있는 오아후 섬과 마우이 섬에서 휴양하던 관광객 1만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17명은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산불이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긴급 대피령을 비롯해 어떠한 경보도 울리지 않아 인명, 재산 피해가 컸던 것으로 현지 주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 전소되지 않은 가옥이나 사업장들도 1만 1,000여 가구가 전기가 끊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요 재난지구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군 사령부 예하 미군들이 총력 지원에 나서 있습니다. 블루 하와이언 헬기들이 총출동해 식수와 식품 등 구호물자를 마우이 현지에 공수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태워 대피시키는 구호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요일 현재 마우이 섬의 초대형 산불은 80% 이상 진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불길을 잡자 드러나는 대재앙의 참상으로 주민들은 물론 보는 이들을 모두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은 지난 한 해 총수입의 80%인 57억 달러를 관광으로 벌어온 유명 휴양지인데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 부분이 잿더미로 변해버려 생계가 막막해지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초강경 반이민법을 시행하고 나서 불법 이민자들이 타주로 이주하거나 잠적하게 만들어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거센 이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길과 운전면허증 취득, 병원 방문까지 막히고 있어 조지아 등 다른 주 지역으로 탈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의존해온 플로리다의 농장과 건설업,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보다 강경한 반이민법을 시행하고 나서 이민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강력한 반이민법을 7월 1일부터 발효시켜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새 플로리다의 반이민법은 첫째, 주내 고용주들은 직원 고용 시 합법 고용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에 반드시 가입해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둘째, 불법 이민자들은 플로리다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타주에서 받은 운전면허증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플로리다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 비자 80만 명이나
추방 공포를 느끼고 대거 타주로 이주하거나 잠적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불법 이민자들은 한 가정에서도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나 합법 영주권자가 끼어있는 혼합 가정들이 많은데 불법 이민자인 가장의 추방으로 가족 이별의 아픔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 인근 조지아 등지로 대거 이주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미비자들은 아프더라도 이제 병원조차 방문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플로리다 탈출 러시 조짐으로 플로리다의 농장과 생산공장, 건설 현장, 호텔과 식당 등 3D 업종에서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는 바람에 극심한 인력난으로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고 관련 업계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렌지동 플로리다 농장에는 서류미비자들이 30만 명이나 일하고 있어 전체 농장 근로자의 60%나 차지하고 있는데 대거 잠적 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를 겪을 것으로 농장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아파트먼트를 건설해온 건설회사들은 서류미비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해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큰 차질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그보다 더한 최고의 불법 이민 반대법임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반이민 경쟁을 시작하고 있어 미국이 다시 한번 첨예한 이민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6개는 강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11곳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을 경고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등 3곳의 파산대와 같이 내가 거래하는 은행들은 안전한가라는 우려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30군데나 위험 경고장을 받아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미국 내 은행들 30군데에 대해 경고장을 발령했습니다. 첫째, 중소은행 10곳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중소은행 10곳 중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도 지점을 볼 수 있는 M&T뱅크도 포함됐습니다. M&T뱅크는 뉴욕 버펄로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12개 주에 1,000곳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자산이나 유동성 면에서 위험성이 포착돼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소형은행 피나클 파이낸셜도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둘째, 신용등급 강등이 검토되고 있는 은행들은 6곳이며 여기에는 대형 은행들도 들어있습니다. BB&T와 선트러스트가 합병해 워싱턴 지역에서도 공세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트루이스트 은행은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어 검토 대상에 꼽혔습니다. US뱅크로 영업하고 있는 US뱅크콥도 강등 검토 대상 은행 6곳에 포함됐습니다. 셋째, 그보다는 약한 조치이지만 부정적인 전망으로 경고받은 은행들은 11군데나 되는데 여기에도 대형 은행들이 끼어 있습니다. PNC은행도 부정적 전망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본부를 두고 27개 주와 워싱턴 DC에 2,6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은행입니다. 버지니아 맥클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캐피탈원 은행도 부정적 전망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뉴욕과 뉴저지 등 15개 주에 1,000여 곳의 지점을 두고 있는 스티븐스 뱅크도 부정적 전망으로 분류됐습니다. 8월 초 현재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의 순위를 보면 1위는 JP모건 체이스로 자산이 3조 2,600억 달러나 됐습니다. 2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2조 5,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3위는 시티그룹으로 1조 7,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4위는 웰스파고 은행으로 1조 6,80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4대 은행들의 자산이 1조 달러를 넘고 있으며 5위부터 10위까지는 5천억 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US뱅크콥으로 5,904억 달러이고 6위는 트루이스트로 5,628억 달러, 7위는 PNC로 5,563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위는 골드만삭스로 4,907억 달러이고 9위는 캐피탈원으로 4,694억 달러, 10위는 TD뱅크로 4,01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81%나 주 4일 근무 시에 가장 생산적이라고 답하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에서는 주 4일 근무보다는 주 3일 출근과 2일 재택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81%나 주 4일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미국의 전문직 근로자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주 4일제 근무 시에 가장 생산성이 높다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81%나 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번아웃, 즉 탈진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 주 4일 근무가 생산적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번아웃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는 킨더가튼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사들로 탈진율이 44%나 됐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선도하고 상담하며 행정 업무까지 맡고 있어 번아웃, 탈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들은 주 4일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번아웃, 탈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30만 명이나 교단을 떠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번아웃 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학 교수 등 교원들로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종과 공무원이 탈진율 33%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소매업으로 32%이고 6위는 헬스케어와 법률 전문가들로 각 3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대부분이어서 일주에 3,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주 4일 근무를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교대 근무 시간이 길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탈진율이 높고 이직률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업체들은 주 4일제를 선호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포기하고 주 5일 출근으로 복귀하거나 잘해야 주 3일 출근, 2일 재택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기를 끌어온 소프트웨어 줌 제조사마저 직원들에게 줌 미팅 대신에 오피스에 출근하라는 명령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대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줄이거나 없애고 출근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 중 지나친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 위기에 처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동안 수사해온 연방검사가 특별검사로 격상돼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헌터 바이든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과의 사업 거래, 이에 따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계속 받게 돼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지, 차기 대선이 무수한 수사로 가려지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지 모르는 새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연방검사와 사전합의로 세금과 총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유죄를 시인했으나 연방판사에 의해 보류돼 경범죄로 처벌받고 넘기는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역으로 특별검사의 보다 공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메리 갈랜드 연방법무장관은 헌터 바이든 케이스를 수사해온 델라웨어 연방검사인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랜드 연방법무장관은 와이스 검사가 헌터 바이든 케이스를 계속 수사하려면 특별검사 지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검사가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그간의 헌터 바이든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델라웨어뿐만 아니라 미 전역 어디서나 기소할 수도 있고 연방법무부의 일일 감독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인물이어서 헌터 바이든이 의혹을 사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과의 비즈니스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등 스캔들의 전모를 파헤쳐낼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부통령이던 아버지와 함께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직후 수십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 거래이고 그 와중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지 모른다는 스캔들에 시달려왔습니다.
와이스 특별검사는 연방검사로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의혹 전부를 파헤치는 데 부담을 느낀 듯 변호인 측과 사전 합의로 헌터 바이든이 세금과 총기 구입 문제에 대해 유죄를 시인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연방 판사가 이를 보류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하게 된 겁니다. 헌터 바이든 케이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2024년 백악관행 레이스는 양당의 선두 주자들을 둘러싼 무수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의 선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3번이나 기소된 데 이어 4번째를 앞두고 있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기밀문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대통령 아들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